이번 주 보여줬던 상승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마감 시장 듣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참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요. 코스피는 2013선, 코스닥 지수는 635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 시장 정말 끊임없이 상승 여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0.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어제까지 잠시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오늘 다시금 급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여력이 더욱더 늘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6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5일선을 따박따박 지금 맞춰가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635.70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보이기 전에 주체별 매매 동향, 수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여전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힘이 좀 컸죠. 2,596억 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68% 오르면서 144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강합니다. 2.9% 오름세. SK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2%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포스코가 1.4%대 약세. SK텔레콤 오늘 통신주가 좀 조정을 받죠. 2.2%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3% 내리고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실망감 이후로 다시금 반등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다음 카카오가 0.9%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말 셀트리온이 강합니다. 6.9%까지 오르면서 68,900원 다시금 상승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고요. 컴투스가 2% 이상, 이오테크닉스, GS 홈쇼핑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저가 매수,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하는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2.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저가에서 반등 국면이 최근 2, 3일간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같은 부품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 살펴보도록 하죠. 자, OCI를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2011년 이땐 급등했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꺾이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OCI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체에 따른 기대감, 중국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태양광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무려 11% 이상 오르면서 12만 7,500원대까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2배가 오르는 모습인데요. 1월 그리고 작년 10월, 11월만 하더라도 7만 원 그리고 6만 원대 주가였습니다. 지금 2배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태양광 관련주 하나케미칼 살펴보시죠. 자, 하나케미칼도 오늘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16,1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OCI보다 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적으로 살펴보시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40만 주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달 동안. 그런데 오늘까지 합쳐서 어제까지 합쳐서 기관은 무려 같은 기간 동안 200만 주 이상 하나케미칼을 매수를 하면서 강력한 저가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증권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의 돌파, 코스닥의 630선의 돌파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우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화 그리고 HMC투자증권까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증권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당분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또 약세입니다. 2.5%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한 이후로 박스권 횡보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지루한 공방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50원까지 내려와 있네요. 자,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5,150원. 슈넬생명과학의 계열사가 이 류마티스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약제를 드디어 이제 시판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넥스는 이 바이오시밀러 약 업체의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넥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슈넨생명과학 역시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자동차, 그리고 제약과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ECB, 유럽은행의 양적 완화의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적 완화는 이미 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거죠. 주식 비중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의 기관의 매도가 주춤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3일 마감 전략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는 코스피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주말에 가까워짐으로 해서 코스피의 반등세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22의 양적 완화 정책 확대 소식에 결국은 글로벌 증시 훈풍을 불었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촉진시키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로 마무리될 것으로 되면서 201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젠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과 강해짐과 동시에 201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재차 상승을 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긍정적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강한 업종군을 살펴보니까 역시 증권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논리들이 결국 증권지의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화학과 운수 장비, 특히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업종군이 있다면 역시 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약간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635선, 종가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상 체크 지수 확인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코스닥 시장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 점차 확대시키는 가운데 635.5 정도 선에서의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요일을 상당히 훈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금요일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태양광이라든지 일부 FPCB와 같은 IT 부품업체들의 강세 흐름이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또 오늘장에서는 하림홀딩스가 급등하는 양상도 보였었는데요. 개별적인 종목 내에서도 NS홈쇼핑의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개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상당히 강세 흐름이 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셀트리온과 함께 메딕톡스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이런 종목들이 현재 5% 이상의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감만 된다면 정말 주말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한 주 시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여러분의 수고에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7% 오르면서 201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0.7% 오른 635.87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지수는 0.5% 오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의 전략 그리고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가 201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되면서 상당히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주말 그리고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면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양해를 계기로부터 중국 정부의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강화 기대감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주가의 어떤 철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주가의 메리트가 싸다라는 메리트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폭도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의 가장 선두에 서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G 이노텍이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성장세와 신차 부품의 수출 물량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고요. 오랜만에 영업무역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8%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여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호전이 오늘의 영업무역이 급등하는 배경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샘도 5%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노후주택 증가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 확대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한샘은 사실은 뭐 꺾일 때 하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모멘텀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양상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증권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었는데 키움증권의 강세가 단연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주의 강세가 있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역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키움증권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액면 분할 이후에 다소간의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이상 반등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경동나비에는 어제의 강한 강세를 오늘도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무려 7% 이상 상승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KL이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인 VIP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확대되면서 오늘 5% 이상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항공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 부품주가 글로벌 부품주 대비해서 과열 국면이라는 어느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3% 이상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결국 코스닥 시장 고가로서 마무리 지은 가운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솔라시아가 특징주인데요.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카드 관련돼서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NFC 유심을 최근 좀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SK텔레콤과 함께 KT 쪽 이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두 군데에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 그런 것과 함께 사물인터넷 유급 소식 등에 의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슈들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급등의 마감을 보였다라는 점 안내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슈네생명과학의 계열사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상업 생산 부분을 지금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한가에 좀 직행을 했다라는 점 정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내추럴엔도텍도 오늘장 8% 이상의 급등과 함께 최근 매우 견조한 우상향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돼서의 유통채널 다변화 소식 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분석들,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속이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나이스정보통신인데요. 나이스정보통신이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을 더욱더 확대시킨 끝에 결국에는 하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2013년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4%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론 2013년도 대비 개선된 실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핀테크 시장의 장악을 위해서 수수료 무료,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앞으로 벤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이 소위 끼어들고 판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기존에 그려왔었던 이 핀테크 등의 사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조금 더 이제 우려감을 자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로 인해서 하한가 마감을 보인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날씨정보통신의 하한가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1.17% 상승한 18,971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에서 주가지수형 ETF를 꾸준히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일본 증시가 그 4월부터 있을 일본 연기금, 즉 GPIF에 대한 자금 집행을 앞둔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일본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0.14% 상승한 3,252.8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하권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등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가 지금 시장이 된 이후에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3,300선 위에서 다시금 밀려내려온 중국 증시는 3,200과 3,300의 박스권을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코스피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최근 들어 코스피를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은 다들 아실 거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대가 유난히 센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약 3,0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던 하루인데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나열해 보니까 삼성전자를 500억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도 5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전자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 뒤를 현대차와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기아차, SK텔레콤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 대표주를 그대로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OCI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야 대규모로 매수를 한다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가의 상승 속도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NC소프트와 삼성 SDS, 하나케미칼 순서로 매수를 나타냈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대부분의 금융주 중심의 매도가 쏟아졌고 이외에도 NC소프트와 삼성생명,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 물량을 출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SK텔레콤, 한국전력, 포스코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만나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 종목 상당히 일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공통된 종목들 안내 좀 드려볼 텐데요. 컴투스와 함께 셀트리온,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내추럴 엔도텍 등이 바로 오늘 장 외국인 기관들이 함께 가장 많이 산 종목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인터파크 INT 등을 또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밖에 SM과 함께 서울반도체 등으로 추가적인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와 SM 그리고 웹젠 등의 매도 흐름을 보였고 나이스정보통신 쪽으로도 역시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카카오와 함께 일부 게임주들의 매도 흐름이 엿보였었는데요. 파티게임즈와 조이시티 등으로 매도 흐름 보였고 이 밖에 토비스, 인터파크 INT 등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일부 종목과 함께 그리고 IT 관련돼서의 일부 종목들 쪽에 매도세가 발생했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외환시장이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동향 짚어보죠.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어졌나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 1,098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23% 정도 떨어졌는데요. 역시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 유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유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젯밤이죠. 어젯밤 10시 30분에 유럽 ECB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유로가 10년 만에 거의 11년 만에 최저점을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했습니다. 유로와 달러의 상관계수가 50%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유로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당연히 달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10시 30분에 기자회견장에서 드라기 총재가 자리에 앉았을 때 50틱 정도가 올랐습니다. 50틱 넘게 거의 한 60틱까지 올랐는데 드라기 총재가 앉고 나서 양적 완화 발언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유로가 100틱이 떨어졌죠. 결국에는 유로가 50틱 올랐다 100틱 떨어졌으니까 50틱 정도 떨어진 거고요. 계산을 하면은 0.5%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이 정도 가격으로 최저점을 경신을 하고 지금 현재 실시간 선물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계속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농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비농업 지수 여부에 따라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연준에서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에 달러의 강세, 이른바 슈퍼달러 현상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국내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랑 상관계수가 크진 않습니다. 유로나 엔화 정도만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60원 그리고 1,100원 수준의 좀 둔탁한 움직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오늘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세업을 차립니다. 한 주 이제 끝이 났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그리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할 텐데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중이죠. 대형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시장은 본격적으로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말씀은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의 조정을 그냥 꽃샘추위에 살짝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완벽하게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날씨만큼이나 조정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2의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오늘 수급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규모의 경제로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상승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시장에서는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막상 따라 사기가 겁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젠 조정이 끝났고 상승의 시발점에 다시 도달했다면 지금 다시 종목의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낮습니다.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정유나 화학, 조선,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 속도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들도 그래도 바닥권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직 철강주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혹시 철강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셨다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성주 중에서는 다소 높은 지점에 기술적으로 다시 높은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개선 속도가 꾸준히 유지된다면은 지속 보유 또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동은 코스닥이 먼저 걸었고 코스피는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정을 받지 않고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보일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동반해서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죠. 물론 하루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어떤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속에 어떤 수급에 대한 유입 기대감들 그리고 실제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고가로 좀 마무리한 상황이고 2008년 6월 이후에 지금 최고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까지도 업종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가운데 지수 자체는 큰 흔들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는 우상향 쪽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겪어나가면서 일봉상 짧은 조정을 보인 패턴의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주입니다. 자, 선물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우선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고생스러웠던 장대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1.35포인트 상승한 255.80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금일 박스권 시세가 돌파되면서 255포인트에 대한 구간대가 오늘 돌파가 되면서 상승권으로 방향성이 전환된 시점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현선물을 워낙 강하게 지금 매입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 기조 속에서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밴드가 열렸기 때문에 일단 상승백 밴드는 열어두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추 하단에 대한 기준 지지선은 255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되겠고요. 일단 255포인트가 박스 상단권 목표가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7포인트 선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가 들어서는 바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기일이라는 부담감, 다시 말하면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익성 메모리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밴드를 좀 잘 지켜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255포인트가 이탈되는 구간대에서는 좀 중립적, 조정적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256포인트가 월요일날 구간에서 다시 열린다라면 257포인트까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승주로 추이는 잡혀 있으나 다음 주가 만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하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내내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드리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 LNS 69%,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메디톡스입니다. 43.68% 수익률로 2위를 복귀했네요. 3위 NC소프트고요. 4위는 KMW입니다. KR모터스가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모습이네요. 5위로 내려오면서 19.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긴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무학이 2.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맥이 5.1% 수익률, 삼성전기가 7%, 손오공 그리고 서린바이오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이수앱지 있습니다. 8,000원의 편입시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 하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소개됐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총 정리하는데요. 먼저 SK증권 본사 영업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세코닉스가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멜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컴투스가 3% 수익률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계속해서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죠. 셀트리온이 39% 수익률,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창해에탄올이 2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9%, 고영이 4%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당첨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스마트폰 뒷자리 3057, 5936 그리고 0004번입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